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뭐 뉴파인 뭐 타임만 외대부고 전국 1등 실적 맞고요. 정말 잘해요. 그 다음에 민사고 너무 잘하고 이제는 경쟁 상대가 없고 그 다음에 하나고도 잘하는 편이고 파인만 너무 잘하는데 그럼 동탄에서 실적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뉴파인도 마찬가지예요. 반포에서 실적 너무 좋고 뭐 다른 건 다 좋은데 동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가 우리가 중요하죠. 그죠?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접하는 학원의 서비스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는가, 프로그램이. 자, 가장 큰 특징은 그겁니다. 저희 선생님이 되게 동기부여가 잘 돼서 왔어요. 처음에 제가 동탄시장을 작년에 알게 됐어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사실 한 분을 딱 만났어요. 만났더니 너무 잘 된대요, 학원이. 왜? 제가 그분을 조금 알거든요. 좋으신 분인데 그 정도의 능력은 아니신데 왜요? 그랬더니 너무 잘 된대요. 그 전에 학원들은 그렇게 안 됐는데 그래요? 그때 물어봤더니 너무 주변에 학생 수가 많대요. 네. 그리고 한번 찾아봤죠. 시장 막 그 통계 자료, 저 통계청 되게 좋아요. 통계청에서 통계 자료 쫙 뽑아보니까 학생 인구 밀도가 이게 전국 1등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한 학년에 400명이 넘는 중학교가 5개가 넘는 지역은 목동도 3개밖에 없어요. 대치동도 3개밖에 없어요. 여기 5개가 넘어요. 예. 그게 너무 좋았고요. 두 번째로 봤더니 좀 거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이니까 아파트 가격이 많이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아파트 가격이. 그래서 딱 그 주변에 그러면 여기는 그 베드타운인가? 제 출신이 경영학과다 보니까 저 그런 걸 분석을 좀 잘해요. 베드타운인가 봤더니 산업시설들이 존재해요. 여기는 생산과 겸용이 될 수 있는 곳이구나. 근데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왔다. 그러면 몇 년 전에는 그렇게 엄청 비싸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집 문제 신도시니까 해결이 되는 건 소득이 만약에 갖춰진다 그러면 다 소득을 어디다 쓸 것인가? 먹는 거와 교육에 쓸 것이다. 예. 왜냐면 요 아파트 재산 갖고는 자식들한테 주기 힘들다. 쉽지 않다. 근데 생활 물가가 그렇게 소득 대비 괜찮다고 하면 상당 부분은 교육에 쓰지 않을까. 그래서 학원이 잘 되나? 또 한 가지 또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여기 비평준화 지역이더라고요. 물론 비평준화 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공부할 명분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공부할 명분이. 그거를 이제 명분대로 하느냐, 이건 부모님 마음이고, 그럼 실제로 해야 되는 건 학생들의 몫인데, 요것만 연결시킬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 막 조사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서 꿈을 막 켰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여기서 학원 하는데, 잘 돼? 우리는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학원이 기본 내는 것마다 다 성공하고 있거든요.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여기 오면, 저는 여기 학원 딱 하나 하려고 오는 거 아니고요. 저희 특징이 뭐냐면, 서초구에만 학원이 5개, 6개 있어요. 그러니까 촘촘히 지역을 이렇게 점조직처럼 그렇게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전문성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는 학교 한두 개당 학원 하나예요. 딱 그거 학교만 책임지게끔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버림받으면 너네는 문 닫는다. 대신 장점은 학교 가신다? 여러분들 쉬세요. 그게 학원에서는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름이 날려지죠. 지역에서. 명성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딱 선생님들 예측했는데, 동탄이요? 막 이런 거야. 근데 거리를 막 재보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뭔데요? 저도 밤에 한번 와봤죠. 밤에 차 안 막히는데 딱 왔는데, 130으로 밟았는데, 40분? 40분이면 오고 갈 만한데, 낮에는 어떨까 하고 낮에도 와봤는데, 다닐만은 해요. 근데 매일 다니는 게 피곤한 거예요. 저희 학원이 어떤 게 좀 힘드냐면, 저희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늦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선생님들은 아닌데 학원을 운영하시거나 핵심적인 선생님들은 그게 끝나고 이제 업무가 또 마무리 하다 보면 3시, 4시, 저도 보통 5시에 자거든요, 아침에. 그게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참 졸린데 운전을 막, 쉽지 않겠다. 그래서 딱 봤는데, 근데 너무 좋아 보인다. 그래서 이제 많은 약속들을 하죠. 학원의 이익에 몇십 프로 딱딱딱 떼어. 그리고 집 얻어줄게. 다행히, 집값이 좀 괜찮아서, 그렇게 해서 가장 강력한 거는 일단은 제가 온 거고요. 제가 온 게 가장 강력하고요. 저 좀 오래 있으려고 저 여기 지금 이렇게 집 알아보고 있고요. 곧 계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자기를 버린 거냐며, 우리 둘째 아들도 가끔 보자며. 일단은 제가 저하고 연관된 중요한 선생님들을 포섭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포섭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일단 장혁준 선생님은 저거 한 10년 정도 같이 압구정 8만 시절부터 뉴파인까지 계속해서 하는 심화 담당이시고요. 더 좋은 그냥 편한 설명으로는 우리 큰애 둘째 심화 담당 선생님. 저 교육 엄청 중요하게 되는 아빠예요.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어떤 친구들하고는 더 봤냐면 저희 아들처럼 이렇게 노력하는 친구들도 괜찮은데 워낙 꼼꼼하셔서 괜찮은데 조금 본투비 본인이 영재예요. 똑똑한 친구들. 그 마음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절대 우리 둘째가 시비 쓰는 애가 아닌데 곧 죽어도 암산하는 애인데 이 선생님한테 딱 개인 수업 딱 맡기고 나서는 맨날 식써요. 맨날 식써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대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막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큰아이 초5 때 중등과정 선행했던 선생님, 우리 이제 팀장님으로 모셨고요. 황지 선생님도 저하고 3년 동안 하면서 중2, 3 애들, 이렇게 사춘기 온 친구들 좀 공부 끝까지 재밌게 끌고 가는 밀당 잘하는 선생님. 김현 선생님은 똑같이 사춘기 온 친구들인데 중2, 3, 특히 중3 기준으로 수트 이상 하면 즐거워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상당수 이렇게 멘붕이 옵니다. 수원 지나가고 이때 사춘기가 확 와요. 안 하려고 하고 더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또 막 이렇게 고민하고 그런 친구들 고민 다 들어주면서 문제 풀려요. 결국 끈덕지게.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선생님 덕분에 제가 그래도 괜찮았어요 하고 항상 찾아오는 선생님. 저희 아이들 과학을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 저하고 한 10년 넘게 같이 하셨던 분이고요. 요 선생님한테 중등과정, 그 다음에 고1과정까지 딱 공부하면 심화과정으로는 저는 무조건 이 선생님을 예전부터 찜하고 있는 심화에 정말 잘하는 분이에요. 저하고 이제 있는 데는 다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강사 출신은 아니세요. 강사 출신은 아닌데 본인이 한가영 나오고 칼스 나오고 그 다음에 BCG 연봉 1억 5천 정도 받는 신입 연봉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다니다가 더 큰 꿈을 안고 저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동기부여시키거나 자세 잡거나 전략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 마찬가지예요. 뭐 삼성 SDI에서 잘하셨고 바스프에서도 잘 나가시는 분을 나와 함께 하자. 차기 원정 그룹들. 저도 그렇지만 저희 학원이 막 강사 출신들이 원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학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공부할 수밖에 없는 방향을 동기부여시키면서 환경을 조성할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 전문가 그룹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막 선생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 잘하게끔만 만들어주면 출시는 저희가 상관이 없습니다. 요 선생님도 저희 반포고등부에서 새하고 보셨죠? 거기에서 1등급 학생들 1등급 실적은 다 요 선생님이 내고 있다. 요 선생님이 1학년 담당, 요 선생님이 2학년 담당. 완전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지역에서. 방학에 특강 열면 보통 최상위권 학생들 막 40명이 줄을 서는. 저희는 막 인원 정원이 엄청 많이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도 상당한 대기가 많으신 분. 요 쌤이 이제 동탄 우리 고등에 실질적인 평시 운영을 하시러 오시는 분이고,
이번에 이사를, 온 가족이 일산에서부터 이사를 하시고, 여기는 방학 때만 여기서 제가 집 얻어드려서 특강 위주로 진행되시고, 요분은 집이 수원이세요. 수원이어가지고, 주말에 화성고, 세마고 1등급 애들, 탑 애들 수업을 주말반으로 깔 예정이고요. 겨울부터. 그 애들 주말에 치고 반포 가라. 그렇게 지금 계약이 돼 있고, 그렇게, 여기도 이사 예정. 그래서 그냥 잠깐 왔다 빠지는 그런 팀이 아니라, 여기서 승부를 보러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가장 저희의 강력한 동기부여고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하냐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학생을 머리가 좋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 하지만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된다? 심화 문제를 잘 푸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이쪽 그룹이냐 이쪽 그룹에 따라서 방법론이 좀 다릅니다. 같은 방법을 쓰면 역효과가 나요. 이 친구들한테 얘네들의 전략, 어려운 거에 탑재하면은 감당이 되는 정도에선 괜찮아요. 특히 아까 초6이 중학교 과정, 중2, 2학년 과정에서는 2년 선행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중3 선행 넘어가면서, 특히 고등수학 딱 넘어가면 이게 확 옵니다. 이때 어떤 효과가 나오냐? 얼굴이 별로 안 좋아요. 딱 티가 확 나요. 그냥 어두워요. 왜? 안 되니까, 속상하니까요. 그리고 6학년부터 주로 뭐가 와요? 자아가 딱 와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강대강이죠. 엄마강, 학생도 자아가 있는데 이걸 좀 세게 부닥칠까 말까. 좀 더 엄마 키를 넘어서는 순간 이제 이렇게 하고 붙습니다. 그게 오는 시기예요, 이게. 이게 재밌게 공부하고 이게 막 뽐도 내고 이렇게 잘난 척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잘 맞으면 너무 좋은데, 어렵게 공부하는 게, 그걸 위해서 공부하는 건 맞는데, 그렇지 않으면 역효과가 상당히 온다. 우리 예전에도 그런 얘기 저 학원 처음 할 때도 그랬어요. 막 선행 하다가 선행 바보 되는 애들 많지 않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목적이 분명하고 그걸 할 수 있을 때 그 정도 선행과 심화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도전하는 건 괜찮은데 아니다 싶으면 빨리 발 빼야 돼요. 그러면서 천천히 가야 돼요. 천천히. 그리고 현실적인 목표를 찾아와야 돼요. 아니면 시간축을 길게 늘리고요. 시간축을 길게 늘리고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누가 재수하거나 삼수하는 거 누가 좋아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수가 하잖아요. 또 어느 순간 보면 조금 길게만 봐도 30 전에만 자기 가야 될 직업만 잘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너무 타이트한 거죠, 지금은. 예. 그러니까 무리수가 따릅니다.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괜찮다.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을 요 재능을 키우게 하기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뇌과학자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공부를 하게끔은 제가 너무 잘해요. 보통 요 그룹 애들은 공부 조금만 하면 금방 올라가요. 금방. 요 그룹 애들도 그렇고. 근데 어디가 힘드냐? 얘네들이 여기 올라갈 때가 이미 많이 하고 있는 애들이야. 공부를 이미 하고 있는 애들인데 더 잘하려니까 특별함이 필요하고, 더 잘하는 애들이 머리 좋은 애들하고 싸우려고 하면 죽습니다. 저는 그 생각해 봤어요. 왜냐면 제가 공부하면서도 느꼈는데, 회계사 공부할 때도 느꼈어요. 머리 좋은 애하고 저하고 경쟁이 안 되더만요. 정말 너무 순간순간 가끔 저 부모님 너무 사랑하는데 가끔 원망해요. 예. 물론 제가 이렇게 학원 운영 잘하고 하는 데는 부모님이 주신 능력, 저는 학원 운영에는 재능형이에요. 학원 운영에 대해서는 딱 보면 걔 상대 심리가 딱 보여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뭘 고민하는지. 근데 수학에서는 이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래서 의사, 검사 얘네들 중에 약간 정신건강 안 좋으신 분들이 있지 않나.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어요.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정말. 저도 살짝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너무 극단적으로 뚫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놓는 거죠. 그거를. 전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딱 제가 즐겁게만 공부했으면 아마 연대 갔으면 딱 제 수준에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좀 높게 한 거고요, 고대. 예. 근데 이제 그거를 한계를 뚫으려고 정말 이 악물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정말. 했고요. 다시 내려와서, 그럼 중위권 친구들은, 중위권, 어떤 친구들 중위권 친구냐, 초등에서는 단원 평가 맞으면 그냥 실수가 아니라 조금 몰라서 틀리는 친구들. 그리고 학원 다니면, 주로 이제 자기 학년과 하는 친구들이 주로 많은데, 모두 다 그렇지는 전혀 아니고요. 그러면서 숙제 좀 잘 안 하는 친구들,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 그냥 다니는 거 재밌어 하는데 잘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은 딱 하나예요. 하기만 하면 돼요. 하기만 하면. 숙제도 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다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걔가 왜 숙제를 해야 돼요? 왜 그 과정을 공부해야 돼요? 네. 그냥 본투비 그냥 모범생으로 타고난 애가들은 그냥 그걸 해야 되는 줄 알고 해요. 그냥 어느 정도 과정까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즐거워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주로 이제 두 가지예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애는 시키고 싶은 거죠. 그러면 해야 될 명분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명분만 주면 돼요. 근데 해야 된다. 당위성. 당위성으로 가면 너무 힘들고요. 당위성으로 가서 할 친구들 많이 벌써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명분 준다. 어떻게 명분을 주냐? 이제 얘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돼요. 뭘 하고 싶은지. 그거하고 또 전 딜도 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빠르게 뭔가를 해서 칭찬받고, 칭찬과 보상이 좀 따르고, 그렇게 해서 한번 성장의 경험을 하면 재밌어져요.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나 이거 했을 뿐인데 내가 좋아하는 거 얻고 칭찬받고, 와, 한 번만 더 해보자 했는데 또 돼요. 그럼 계속합니다. 그때부터. 예,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자, 이 친구들은 일단은 못한다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원래 그래요. 절대 금지입니다. 절대 금지. 이왕이면 잘 안 보이는데 장점을 찾아줘야 돼요. 잘 안 보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딱 봐야 돼요. 근데 장점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장점을 알아봐주면 되게 좋아하고요. 사실 그 장점 저희가 어떻게 찾냐면 학부모님하고 상담하면 찾아줘요. 엄마는 알아요, 우리 애의 장점을. 그러니까 속상한 거야. 장점을 몰라주고 우리 애가 안 돼 있는 결과만 갖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그걸 받고 보면 보여요, 또. 그럼 그 장점 얘기해주면, 어떻게 선생님 알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알려주고, 이름을 불러줬더니 꽃이 되더라. 학생이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학생의 장점을 발견해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스스로 조금 공부하려고 노력해요. 길지 않습니다. 이 노력하는 이 짧은 찰나에 공부해가지고 성과를 내면, 그때 학생이 변화되는 계기가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특히 초등학생들은 공부 조금만 해도 성적이 확 오르기 때문에 그 순간 집중적으로 칭찬해주고 다음 로드맵 짜주고 또 다음 칭찬해줄 준비가 돼 있으면 요게 한두 번 이게 교육이 되면 그대로 또 가요. 요게 없이 그냥 수업, 숙제, 그냥 평가 이렇게 맴돌면 너무 힘들어요. 그 체계를 극복하는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체계를 문제 없는 친구들은.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고요. 상위권 애들은 공부합니다. 얘네들은 공부를 주로 잘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똑똑한 친구들은 이제 태도의 문제예요. 식 써야 이제 풀리는 단계에 왔는데 식을 안 써서 식 쓰게 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노력하는 학생들 어려운 문제들 많이 겹쳐요. 선행 과정이 좀 많아지면 어려워지면 그 문제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방법론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뭐다? 중등 과정에 와서는 프리노트를 꼭 쓰게 한다. 그 다음에 과제에 대해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하면 이거 숙제예요, 그냥. 그냥 일이에요, 일. 오답했다, 끝. 그게 아니라 오답 갖고, 오답에서 시험 문제 내고, 시험 성적 잘 나오면 상품. 이러면 애들이 공부하거든요. 원래 이거 아니어도 공부하는 애들은 원래 잘하는 애들.
근데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친구들은 그런 과정 통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막혀있는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해봐. 요 팁 줄 때, 그런 선생님들이 이런 학생들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세상위권 친구들은 전국하고 경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전국 레벨. 가장 확실한 상. 요즘은 좀 시들시들 했는데 그래도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할만해요. 배울 게 많아요. 특히 영재교육원 수학이 좋아요, 과학이 좋아요라고 하면 수학 쪽으로 특별한 학생은 수학으로 하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과학이 배울 게 훨씬 많습니다. 웬만하면 과학을 하세요. 웬만하면. 우리 특목고들이 대학 어떻게 보내는지 아세요? 우리 외대부고도 수시로 서울대 많이 보내고 하나고도 많이 보내고 과학고는 좀 별로고 영재고들 다 서울대 많이 보내잖아요. 걔네는 서울대 어떻게 보낼까요? 내신도 별로 안 좋은데? 아니요. 논술 이런 거 아니고 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보내는데 전공 우수 특기로 보내는 거예요. 전공 우수 특기. 그게 뭐냐면 전공 우수 특기라는 게 꿈이 분명해야 돼요. 난 뭐가 되겠다. 예를 들면 나는 화학공업자가 되겠다. 근데 이제 우리 때는 그렇게만 써도 괜찮아요. 화학공학자. 근데 지금 좀 더 구체적이어야 돼요. 화학공업자가 돼서 나는 대학 가서 뭐가 되겠다. 그럼 그게 있으면 이게 화학만 있으면 화학으로 완전 특화되면 좋고 아니면 물리하고 이렇게 융합 아니면 인문학적인 지식 이게 내가 꿈을 위해서 나를 고1 때부터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 만들어 나가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몇 개 안 되는데 교과에서는 뭐냐면 수강이에요. 수강. 내가 어떤 과목을 들었냐. 우리 화성세마가 수시로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내신이 막 뒤집혀요. 너무 잘하는 애들이 와 있는데 극강 그룹이 별로 없어요. 극강 그룹이 별로 없으니까 막 뒤집혀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프로그램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진도만 빠르지. 근데 특목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화학 과정만 해도 영재고는 대학교 2, 3학년 과정까지 프로그램이 짜져 있고요. 과학고는 2학년까지, 외대부고 하나고 이런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대학교 1학년까지는 충분히 잘 세팅이 돼 있어요. 상상고는 특목고지만 수시 못 보는 이유가 그냥 화성세마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꿈 중에 그러면 우리 수학자가 많겠어요? 과학자가 많겠어요? 과학자가 월등히 많아요. 수학은 물론 안에 보면 뭐 대수정수, 기하조합 네 가지 있지만 우리 그거 벌써 선택 안 한단 말이죠. 수학은 수학이고. 근데 과학은 뭐예요? 물화생지부터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융합해서 막 창조합니다. 그래서 꿈을 놓고 보면은 학생들 보면 10% 미만의 수학 관련된 직업이고요. 90% 정도가 다 과학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목고들이 다 과학이 엄청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특목고들 나중에 이런 아까 화성세마 커리큘럼 한번 찾아보시면 이거 학교 알림이에서 그 학교 쳐서 가면 되거든요. 모르면 그냥 저한테 달라고 하면 제가 찾아서 다 드릴게요. 거기 보면 진도가 엄청 빨라요. 과학 진도가. 예. 그냥 말로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 통합과학이 1학년 전체 배워요. 화성세마도 1학년 전체 배우는데 외대부고도 그렇고 뭐 이렇게 진도 좀 빠른데 과학고 1학년 1학기 때 그냥 딱 끝나요. 하나고도 그렇고 1학년 1학기 때 딱 끝나고 우리 고2 때 배우는 원과목 있잖아요. 물화생지 원과목이 1학년 2학기 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 과학 진도가 모든 게 고등학교가 끝나냐 2학년 1학기에서 2학기 3학년은 뭐하냐 심화과정 수능이 아니라 심화과정을 그러니까 그런 걸 모아서 난 전공에 대해서 특별해 게다가 내가 원하는 전공과 관련된 과목에 대해서는 우수해 요 두 개를 보여주면 넌 올만하다. 딱 그럼 질문 이게 또 복합적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고교 블라인드에서 그러면 그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고교 블라인드 하면 학교 이제 뭐 특목고인지 모르는데 커리큘럼이 다르다니까요. 알아요 다. 영재고는 처음부터 수학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심화 수학 1부터 시작합니다. 예, 아예 달라요. 과학고도 달라요. 1학년 1학기 때 수학이 6단위로 끝나는 학교들은 과학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위수만 봐도 이 학교는 과학고야, 영재고야.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다 압니다. 단 뭘 몰라요? 아까처럼 수원, 수투가 이렇게 같이 나가는데 이게 화성고야, 세마고야, 세화고야, 상상고야는 몰라요. 예. 근데
아, 여기는 좀 더 다른 학교네? 라고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세마고 같은 경우는. 과학을 원을 4과목 다 나가요. 과중도 있고 투도 다 나가요. 아, 그러면 얘는 좀 특목고 같은 학교네? 라고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다시, 최상위권 학생들은 선생님이 중요하다. 하여튼, 그 지적 충족을 잘 시켜줄 수 있는,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유파이는 또 어떤 걸 잘하냐면, 최상위권 학생은 꼭 이게 필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좀 그 밑에 학생들, 왜 공부해야 되냐? 저도 보면, 왜 공부해야 되냐? 동기를 확실하게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경쟁심 있는 친구들은 네가 원하는 대학이 여기고, 원하는 고등학교가 여기니까, 요 정도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 고로 최소한 요때부터는 요 과정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밑에 친구들은, 특히 아직 어린 친구들은 내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해야 되는가? 근데도 딱 이유를 찾자면 2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레벨업. 내가 이 학원에서 이 정도 반이야. 나 이 정도 공부해. 애들 그러거든요. 초등학생들도 딱 하면, 괜히 학교 쉬는 시간에 정석 꺼내요. 나 이거 한다 이거죠. 와, 그리고 살짝 덮어놔요. 더 대단한 애죠. 더 궁금하게. 이런 거 애들 되게 중요해요. 사회적 지위. 학생들 그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알맹이 없이 자꾸 반만 높이려고 하는 친구들도 분명 존재는 해요. 부작용도 반드시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잡으면 되는 거고요. 이 중에 하나가 저한테 다시 어렸을 때로 돌아가 보면, 너를 위해서 엄마가 그랬어요. 이 공부 너를 위해서 하지, 엄마를 위해서 하냐.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엄마를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이렇게, 저도 좋긴 한데 우리 엄마가 더 좋아요. 전교 1등이 엄마. 그래서, 저는, 내 전교 1등 엄마 만들었으니까 나 선물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게 제 본심이었어요. 저를 위해서는 좀 더 잠을 자고 싶고, 좀 더 게임하고 싶고, 그런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애들 딱 봐도, 널 위해서 뭘 해주고 싶니? 그러면 다 게임이에요. 그래, 그럼 널 위해서 공부하렴. 공부 성적 나오면 네가 원하는 게임 아이템, 네가 원하는 상품들. 그래서 그런 걸 겁니다. 뭐냐면, 오늘까지 숙제하면 50점, 내일까지 하면 20점, 학원 가기 직전에 하면 안 줘. 점수 잘 받으면 100점 만점으로, 대신에 70점 미달은 클리닉 시킬 거야. 클리닉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참여해서 열심히 하면 추가 20점 주니까 90점까지는 갈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점수 잘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숙제만 해서 잘 받는 친구들은 그냥 본투비 모범생. 예. 숙제만 해서는 절대 급성장하기는 어려워요. 뭐야? 자기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어떤 애들이 숙제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공부를 하나요? 할 이유가 없죠. 우리도 그렇게는 못 시키잖아요. 마음은 가한치만. 하지만 상품 준다고 하면 애들이 합니다. 그룹별로 아래 그룹은 연산 문제 한 건 정말 하기 싫거든요. 이게 눈높이 수학. 그거 아셔야 돼요. 눈높이 수학을 분말 안 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 모범생. 학교 내신만큼은 잘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친구들이 심화까지 잘하려고 하면은 심화하는 좀 태도를 좀 갖춰야 돼요. 뭐냐, 빨리 이렇게 촘촘하게 올라가는, 급격하게 올라가기는 좀 쉽진 않고요. 그냥 원래 연산 잘하는 친구는 암산으로 하는 친구는 연산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냥 암산하는 걸 좋아하지. 아니면 이제 상위권에서 5단 문제 변형 과제. 이때까지 너가 틀린 거 한번 거기서 시험 문제 낼 테니까 그거 한번 100문제 한번 공부해봐. 그러면 애들이 합니다. 점수 갖고 이제 30점 만점을 주고요.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상품이 좀 좋아야 돼요. 엄마가 안 사줄 만한 거. 그거 학원에 사준다. 물론 부모님도 싫어할 수는 있는데 저희 싫어하는 경우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아직 초등 중인 어려서 그냥 애플워치 했지 보통은 막 아이폰 프로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에어패드. 대신에 확률은 낮죠. 왜? 한 번에 다 주면 안 되니까. 확률은 높지는 않고요. 대신에 그랬더니 보니까 쟤도 많이 배웠어요. 여학생들을 싫어하더만요. 성향이 딱 나오는 것 같아요. 확률보다는 확실한 한방. 차라리 이걸 수학적으로 확률 기대값으로 계산하면 뭐 예를 들면 뭐 20만 원이다. 아니면 뭐 좀 더 큰 대회다. 그럼 35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런 걸 좋아하고 남자애들은 무조건 욕이에요. 곧 죽어도 애플워치 막 애파 프로.
그럼 이건 상위권 애들만 이렇게 올라가느냐? 꼭 그렇진 않고요. 왜냐면 평가 자체가 그룹별로 돼 있으니까. 처음에는 내가 되겠어 하지만 아랫반 애들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밑에 반 애들도 용기를 내서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하다 보면 탈락자들이 막 생겨요. 아, 난 이제는 점수 차이가 나서 못 쫓아가겠다. 보통 이거 3주 정도 하거든요. 3주 정도 하면 그런 친구들은 이제 다음 타겟을 잡아요. 이렇게 요 그룹. 요 그룹에 뭐가 있냐면 특히 남학생들은 구글 상품권들이 있어요. 문상은 별로 안 좋아해요, 애들이. 예, 책 사야 되니까. 근데 구글 상품권은 바로 게임으로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때 목숨을 또 걸어요. 요것만큼은 꼭. 그래서 학생들이 어쨌든 부모님이 물론 허락해 주셔야 되긴 하겠지만, 물론 상품 바꿔도 부모님이 또 통제하면 어쩔 수 없는데, 학생들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해요? 집에 가자마자 숙제를 해요. 근데 집에 가서 숙제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집에 안 가요. 여기서 하고 가요.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아요. 이게 다 저희가, 이거 왜 하기 시작했냐면 사실 코로나여가지고 집에서 공부시키려고 이런 거 해봤어요. 상품도 집에서 줌에 들어와서 제발 공부 좀 해. 했더니 정말 잘하더라고요. 저희 코로나 시절에 학원을 키운 원동력. 별건 아닌 것 같지만 학생들은 되게 솔직하게 접근을 잘하고요. 그래서 과제가 부족한 친구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왜 그럴까를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왜, 그러니까 얘가 부족하구나? 너 남아서 숙제해? 그게 아니라 이유가 뭔가? 일시적인가? 아니면 앞으로도 이게 장기적일 수 있는 건가? 근데 저희는 뭐예요? 숙제하고 보낼 수 있어요. 단 중요한 건 왜 학생이 원해야 돼요. 부모님이 원해서도 중요하지만 학생이 반드시 원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어. 아니면 와서 그냥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어야 돼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걸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그거 중요하고요. 근데 막 도저히 과제 부분이 안 될 경우에는 뭐 따로 이렇게 스케줄 잡아서 클리닉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고 가는 게 가장 좋다. 아니면 잘 돼 있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 이유는 하나죠. 공부를 좀 덜해서. 공부를 좀 덜해서. 그러니까 뭐 공부하러 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아무도 안 좋아해요. 좋아하는 경우도 저 있었어요. 저 중학교 때. 선생님 예쁠 때. 선생님 한 번 더 보려고. 그때도 이런 거 선생님 불러줬거든요. 틀리면. 일부러 틀렸어요, 막.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공부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돼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거를 저희가 보통 2번 연속하면 애들이 한 번은 시작을 해요. 죽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 이게 경쟁 환경이니까, 그런 건 이제 타이밍을 좀 봐서 하고요. 하지만 그렇게 한두 번 익숙해지면 효과가 뭐냐면 다음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해요, 애들이. 이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성적 향상은 일어납니다. 또 성장이 일어나요. 반드시. 이게 계기가 돼요. 이걸 딱 잡고 뭘 해야 되냐? 너가 가고 싶은 반, 너가 같이 공부했으면 하는 친구를 목표로 딱 삼고 그거 가기 위한 진도를 세워줍니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2-를 하는 친구가 3-2반에 바로는 못 가잖아요. 그런데 한두 달 기간을 두고 쫓아가는 진도를 세우고 프로그램을 짜주면 2달 후면은 갈 수 있어요. 예, 물론 전제는 뭐예요? 학생이 동기가 되어 있고 열심히 하려는 찰나. 저희가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보통 제가 설계를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하고 웬만하면 그냥 저한테 오시면 제가 설계해 드릴게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계기가 필요해요. 이걸 해야 되는 계기.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왜 공부를 머리가 좋은 친구는 그냥 공부를 조금만 해도 다 쫓아 올라가고요. 이런 친구는 문제가 안 되는데 걔네랑 나랑 뭐 머리 수준이 비슷하다. 그러면 어떤 요인 차이예요? 공부량의 차이라 공부를 당연히 더 해야 돼요. 수업을 이만큼 들어야 되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공부를 이만큼 해야 돼요. 수업은 조금만 더 들어도 돼요. 수업은. 근데 공부량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꼭 학생의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그 자세. 예. 그거는 제가 설계를 너무 잘하고 그렇게 반 레벨을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딱딱딱. 가장 좋은 건 언제? 방학 때죠. 방학 때 공부할 시간도 많고. 근데 반대로 뭐냐면 방학 때 학생들은 놀고 싶죠.
근데 이만큼 해야 돼. 본인 동의 없이. 말 잘 될 땐 괜찮아요. 아, 그냥 봤더니, 아, 얘도 하는 것 같고, 얘도 하는 거. 근데 이제 세상을 알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엄마가 만든 밥보다 피자가 맛있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런 것처럼 세상을 알기 시작하면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반드시 그런 친구들은 학생이, 상담을 해야 되고, 동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 거 저희가 너무 잘 돼 있고요.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런 거 하려고 요런 계기들 만드는 거예요. 성장의 계기들. 아니면 초등학교 때 뭐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저학년들은 3, 4학년들은 HM이 있잖아요. 상 다 주는 거. 그거 보셔야 돼요. 상 받았다. 2학년 어디로 오는 게 좋아요? 학교로 상 오게끔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애들 앞에서 이렇게 딱지게. 그런 게 별거 아니지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단원 평가, 학원 평가에서 뭐 걸리는 거? 이름 걸리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왜 우리 학이 정보 공개가, 물론 그런 부분은 다 빼드립니다. 다 빼드리는데 학생한테 어떻게 해서든 뭔가 계기를 마련해 줘야 돼. 공부를 해야 되는. 우리 애들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딱 보면 계기가 있는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 항상 부작용들이 따라옵니다. 그런 게 필요하고요.